안녕하세요. 저는 지수라고 합니다. 30대 초반인 저는 농부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해당 사연은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시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향의 넓은 들판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에서 취업 준비를 하며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죠. 친구의 소개로 민석 씨를 만났어요. 30대 중반의 그는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민석 씨의 차분한 말투와 지적인 분위기에 마음이 끌렸어요. 농촌 출신인 제가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과 만난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지수 씨는 참 순수해요. 요즘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든데. 민석 씨의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소개팅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깊어졌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석 씨의 어머니, 박 여사님은 저를 만나자마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셨어요. 농촌에서 자랐다고. 우리 민석이가 어떤 집안 아이인데. 박 여사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처음에는 그저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 생각했습니다. 민석 씨도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하며 저를 안심시켰고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는 반년쯤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민석 씨에게 알렸을 때 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결혼하자라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이 결혼을 민석 씨의 가족이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예상대로 박 여사님은 결혼 소식에 크게 반대하셨어요. 천한 집안 며느리가 들어오면 우리 가문의 위신은 어쩌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만 이미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걷는 제 모습이 꿈만 같았지만 시어머니의 굳은 표정은 축하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죠. 결혼식 내내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축하객들 앞에서는 웃으셨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예쁜 며느리 얻으셨네요 라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으셨죠. 네, 그렇죠.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라면야. 그 말에 담긴 냉소를 저만 느꼈던 걸까요? 그래도 저는 아이를 위해 그리고 민석 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새 출발을 다짐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오랜 고통의 시작일 줄은요. 결혼 후 첫 명절은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부엌일을 맡기셨어요. 우리 집안은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하는 게 전통이야라며 말씀하셨죠. 저는 임신 초기였지만 아무 말 없이 따랐습니다. 힘들어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뭐니? 천한 집안에서 온 며느리는 음식도 이 모양이구나.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듣는 자리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거였습니다. 민석 씨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가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라며 넘어갔죠. 시어머니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작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차별은 계속됐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천한 집안에서 온 며느리라는 말을 들어야 했죠. 처음에는 참았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임신 중기로 접어들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민석 씨의 여동생이 의사와 약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 가족이 축하하는 분위기였죠.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간다. 의사 사위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니? 그리고는 저를 흘겨보며 덧붙였습니다. 집안끼리 수준이 맞아야 행복한 법이지. 그 말이 제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는 여동생의 약혼 선물로 벤츠를 사주었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차키를 건네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우리 딸 이제 의사 부인 될 사람인데 이 정도는 타고 다녀야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결혼 선물로 낡은 밥솥 하나 받았을 뿐인데 말이에요. 민석 씨에게 이런 차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냥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원래 그래였습니다. 그의 무관심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임신 8개월 차에 시어머니가 또 한 번 저를 모욕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우리 집 수준이랑 안 맞아. 우리 가족은 수준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 내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알아?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날 뻔했어요. 뱃속의 아이가 뒤틀리는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는 이 결혼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민석 씨는 늘 시어머니 편이었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아이를 위해 참고 있었지만 과연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출산 후 육아에 지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석 씨에게 수없이 말해도 바뀌는 건 없었고 이제는 제가 직접 시어머니와 대화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죠.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 상자를 들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셨지만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저를 거실로 안내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차별 없이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농촌 출신이라는 이유로 항상 천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죠. 그래, 내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너도 차를 하나 줘야겠네. 우리 딸처럼 말이야.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진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 쓰던 차 있는데 그거라도 타고 다닐래? 6년 된 소나타인데 아직 괜찮아.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바란 건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중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원하는 건 차가 아니에요. 그저 가족으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셨어요.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알았어. 며칠 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쇼핑백을 들고 계셨죠. 민석 씨가 열어주는 문으로 들어오시며 환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저에게 향하자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수야, 이것 좀 받아. 쇼핑백 안에는 명품 가방이 들어있었어요. 평소 제가 살 수 없는 비싼 브랜드였죠. 당황한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체면은 있어야지. 이거라도 감사히 받아. 며느리 체면 살릴 수 있잖아.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원한 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중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고 계셨어요. 민석 씨는 그 광경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엄마가 널 생각해서 사오신 거야. 고맙게 받아. 저는 그 가방을 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시댁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요. 그 가방은 제게 모욕의 상징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제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날 밤 가방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제는 민석 씨조차 저를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민석 씨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어요. 집안일을 하던 중 우연히 민석 씨의 서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청소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했죠. 서재 책상 위에는 민석 씨의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 보호기가 떠 있었는데 마우스를 움직이자 화면이 열렸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건 민석 씨의 이력서였어요. 호기심의 내용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력서에는 법대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사법고시 준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죠.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석 씨가 사법고시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왜 이력서에는 회사원으로 되어 있지? 혼란스러운 마음에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회사 명함과 각종 서류들이 있었어요. 모두 중소기업 영업부 과장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사법고시 관련 자료는 단 한 장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민석 씨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났을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그는 계속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회사원이었던 거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이메일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민석 씨와 그의 어머니가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엄마, 소개팅 잘 다녀왔어요. 지수라는 여자인데 농촌 출신이라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지만 순진해서 다루기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메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결혼은 엄마 말대로 빨리 하는 게 좋겠어요. 지수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처리해버려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처리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저와의 결혼이 처음부터 계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석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제가 증거를 보여주자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래, 사법고시 준비 같은 거 안 했어. 그걸 왜 해? 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제가 소개팅에서부터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랑 결혼하라고 해서 한 거야. 내가 임신한 것도 솔직히 나한텐 나쁘지 않았거든. 어차피 결혼은 해야 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진심으로 민석 씨를 사랑했는데 그에게 저는 그저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아이를 위해 참고 견뎌온 모든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 결혼은 뭐였던 거야? 난 너를 사랑했는데. 민석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결혼이야 다 그렇지 않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사랑 같은 건 식어버리잖아.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로 우리 집의 분위기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석 씨와 저는 겉으로는 부부 행세를 했지만 내면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어요. 아이 때문에 당장 이혼을 결정할 수 없었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민석 씨는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아이를 재우고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10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취기가 오른 민석 씨가 들어왔어요. 물 좀 가져다 줘. 퉁명스러운 말투로 물을 요구하는 그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석 씨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듯 놓고는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그때 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평소였다면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보지 않았겠지만 이미 민석 씨에 대한 의심이 커진 상태였기에 화면을 확인했어요. 발신자 이름은 연주였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 다음엔 더 오래 있자. 우리 언제쯤 정식 부부가 될 수 있을까?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내역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민석 씨와 연주라는 여성 사이에 오간 메시지들은 명백한 불륜 관계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당신이랑 결혼하면 이제 진짜 내 인생 시작하는 기분일 거야. 연주가 보낸 또 다른 메시지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불륜을 넘어 재혼까지 계획하고 있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민석 씨의 답장이었습니다. 곧 될 거야. 어머니도 이미 널 마음에 들어 하셔. 지수는 금방 정리할 수 있어.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했어요. 시어머니까지 이 불륜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차별과 모욕은 저를 내쫓기 위한 계획이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를 데리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민석 씨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냉담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있지. 그게 어때서? 그 담담한 대답에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애까지 낳고 살림 차린 여자가 무슨 도리 없이 이혼을 해? 내가 못 본 척하면 우리도 내게 잘해줄 수 있어.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불륜을 감수하고 살라고 권유하다니요. 그것도 마치 자신들이 베푸는 은혜인 양말이죠. 그러니까 애 잘 키우면서 그냥 조용히 살아.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겠어? 내 집안은 너 뒷바라지 해줄 형편도 안 되잖아. 시어머니의 그 말에 가슴속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그 말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뭘 어쩌겠다고 그래. 함부로 덤비면 너만 다치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아이를 안고 시어머니 집을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서는 불타는 분노와 함께 강한 결심이 생겨났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곁에서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와 우리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 씨가 출근한 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증거 수집부터 시작했어요. 민석 씨의 휴대폰 내역과 통화 기록을 확인하기는 힘들었지만
그의 노트북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우리 아이의 생일이었어요. 노트북에서 발견한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석 씨와 연주라는 여성의 관계는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작된 관계였죠.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따로 저장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지수는 아이 때문에 늦게 못 나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여유 있게 만날 수 있어. 이런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눈물을 삼키고 계속 증거를 모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민석 씨와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연주를 언제 정식으로 소개할까요? 지수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재혼하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답장은 더 가슴 아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지수가 스스로 떠나게 만들면 위자료도 적게 들 테니까. 그들이 저를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데 이틀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호텔 영수증과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도 발견했어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대학 선배가 가족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어요. 모든 증거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죠. 이런 경우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녀 소송도 가능해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아이의 양육권이었어요. 아이의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증거로 볼 때 남편의 불륜과 그의 어머니가 이를 조장한 정황이 명확하니 양육권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도 중요한 요소예요. 그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동안 아이를 키우느라 취업을 미뤄왔거든요. 변호사는 제 표정을 읽고 말을 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로 생활비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후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민석 씨와 시어머니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죠. 일기장을 펼쳐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 칠순 잔치가 이번 주 토요일. 그날이 적기겠군.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는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어요.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을 드러내면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거였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자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두려움보다는 의지가 강해졌고 슬픔보다는 분노가 앞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준비가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날이 밝았습니다.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행사였어요. 저는 아침부터 마음을 다잡으며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껏 화장을 하고 시어머니가 사준 명품 가방도 들기로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가 모욕적으로 선물했던 그 가방이 오늘 제 복수의 도구가 될 줄은 시어머니도 몰랐겠죠. 민석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불륜을 들킨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태연했어요.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어머님 생신이니 기분 좋게 보내드려야지. 그 말에 민석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민석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예쁘게 차려입히고 우리는 잔치 장소로 향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셨죠. 왔구나. 아이도 데리고. 차가운 인사에 저는 가식적인 미소로 답했습니다. 어머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손님들에게 관심을 돌렸어요. 그 순간 제 시선이 구석에 있는 여성에게 머물렀습니다. 연주였어요. 민석 씨의 불륜녀가 이 자리에 초대되었다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녀는 민석 씨와 눈빛을 교환하며 살짝 미소 지었어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시어머니를 축하하는 영상이 나오고 가족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선물 증정 시간이 왔어요. 시누이가 비싼 보석을 선물하자 시어머니는 기뻐하셨고 시동생은 해외여행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차례가 왔어요. 민석 씨가 손목시계를 선물하자 시어머니는 형식적으로 기뻐하시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 지수 씨의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제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들고 시어머니 앞으로 나갔어요. 어머님, 저도 정성을 담아 준비했어요. 직접 열어보세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가 봉투를 열었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민석 씨와 연주의 호텔 사진, 카톡 대화 캡처본, 그리고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석 씨가 황급히 달려와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봉투를 집어던졌어요. 감히 우리 집안 망신을 여기서 시켜.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망신은 제가 시킨 게 아니죠. 남편이 한 짓이잖아요.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님께서는 항상 저를 천한 집안 출신이라고 무시하셨죠. 하지만 진짜 천한 건 누구인가요? 결혼한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그걸 어머니가 알고도 감싸주는 집안이 과연 고귀한 집안일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내가 감히. 이제 저도 어머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어볼까 해요. 적어도 더 이상 천한 며느리는 아니겠네요. 참고로 이 모든 증거는 이미 법원에 제출됐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도 진행 중이니 염려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아이를 안고 당당하게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와 민석 씨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잔치장을 나온 후 저는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모든 계획은 세워둔 상태였어요. 아이를 안고 택시에 오르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에서 오는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그들의 굴레에서 벗어난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석 씨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죠. 변호사는 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지수 씨, 이제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심리적으로 준비하세요.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린 날, 법정에서 민석 씨와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시어머니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겠죠.
재판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재판부도 저희 쪽 주장에 호의적이었습니다. 특히 민석 씨와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그들이 저를 속이고 계획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했거든요. 원고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피고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판사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 속에 뭉클한 감정이 일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만 아이의 양육권 문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민석 씨 측에서도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버텼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석 씨의 불륜 사실을 그의 회사에도 알렸어요. 보수적인 회사였던 탓에 민석 씨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그는 양육권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에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법원은 또한 민석 씨에게 적정한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고 상간녀 소송에서도 저는 승소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저는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시골의 맑은 공기 속에서 아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농촌 출신이라고 그토록 멸시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조차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고향에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전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방 신문사에서 일하는 그 친구는 저에게 취재 기자직을 제안했어요. 내가 글 잘 쓰는 거 알잖아. 한번 도전해봐.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봐주시기로 했고 저는 기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일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취재할 때면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지역신문의 정규 기자가 되었어요.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 역시 이전보다 더 강해진 사람이 됐습니다. 가끔 과거를 떠올릴 때면 아픔보다는 교훈으로 남아있어요. 민석 씨와 시어머니는 이제 제 인생의 과거일 뿐입니다. 듣기로는 민석 씨가 연주와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조차 저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제 인생은 이제 저와 제 아이 그리고 저희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엄마,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이의 그 말이 제 인생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천한 며느리도 피해자도 아닌 당당한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도 제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시블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시블리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블리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